자, 1번. 알짜 힘 혹은 함량. 2번에 1번 오른쪽으로 7뉴턴. 2번 오른쪽으로 1뉴턴. 3번. X. 평행한이 아니라 무슨 방향이죠? 수직이지. 2번은 O. 2번에 3번은 X. 자, 회전축이 10m 떨어진 거리에 5N의 힘이 작용했을 때 50Nm. 자, 5번에 자, 길이가 2대1이면 힘의 크기는 1대2가 돼야 되죠. 맞지? 그래서 F는 4N. 이거 중력과 속도는 아, 잘못했다. 40N. 쏘리. 2kg이니까 20N이 되겠죠. 중력과 속도. 고려해서. 그래서 40N. 자, 힘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어야 한다. 돌림힘 평형은 돌림힘의 합이 0이어야 한다. 무게중심 7번. 8번에 물체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하다. 됐죠? 응? 일단 뉴턴의 운동 법칙, 여기는 지금 한 단원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단원을 두 개로 쪼갤 겁니다. 그 중등 과정에서 이제 나랑 물리학을 한 친구들은 사실 배운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약간 더 깊이 있게, 그다음에 문제 푸는 거 몇 가지 같이 해가지고 좀 나갈 거고,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의 적용. F는 ma라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거는 다음 주에 따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요걸 제대로 이해하지. 둘 다 하루 만에 했다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 자, 고등과정의 물리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변화되는 개념이 바로 중등까지는 살짝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칼라라는 양을 중심으로 중등은 배워요. 물론 일부 내용에 벡터와 관련된 개념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중등은 스칼라와 벡터를 뚜렷하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배우는 이 물리학, 고등과학, 고2가 배우는 물리학 단원부터 본격적으로 스칼라와 벡터를 뚜렷하게 구분시키기 시작해요. 통합과학에서도 뚜렷하게 구분은 잘 안 시키거든. 벡터적 개념이 나오긴 합니다만.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양과 관련된 양적인 물리량들이 스칼라량이에요. 이게 보통 스칼라는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양과 관련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스칼라의 물리량은 무슨 기호에 쌓여 있는 것과 같다? 절대값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물리적인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무차원 값들이 스칼라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절대값의 의미라서 기본적으로 스칼라는 0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문제는
스칼라량임에도 불구하고 음수를 쓰는 경우가 그럼 아예 없냐? 있어. 잘 생각해봐. 높이는 스칼라죠. 맞지? 높이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냐? 우리 생각엔 높이에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있잖아. 저기 북유럽에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뭐 그 나라 사람들은 홀랜드라고 불러달라 그러는데 꽃의 나라.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네덜란드라고 부르죠. 낮은 땅. 네덜란드 국토의 상당수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기본적으로는 양수인데 기준값에 미달될 때 해수면 평균 높이 지오이드 값을 평균값으로 잡았을 때 그거보다 낮은 곳에 땅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 기준값에 부족할 때 음수값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스칼라량은 시간, t, 이동거리, s, 그리고 속력, v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벡터량은 그 변수값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놓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저 밖에 보면 복도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괜히 친한 척을 하는 영감쟁이들이 좀 있죠. 과거 애들인데, 이제 내한테 공부하고 이제 과거 간 녀석들인데, 저렇게 이제 일반적인 인문계에서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 정도 급의 학교로 가잖아? 시험 문제가 소수령인데 답안을 쓸 때 이 벡터 표시 붙였다 뗐다가 지 맘대로 문제를 풀면 다 끄어버립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관심 있게 신경 써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벡터의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 원래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 즉 크기라는 개념에 방향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벡터량의 이해는 이런 겁니다. 내가 플러스 방향을 결정한 뒤에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5 빼기 마이너스 3은 5 빼기 마이너스 3은 이거 마이크가 저기도 녹음이 되게 학생들한테도 마이크를 채워놔야 되나. 이 큰일이다, 그죠? 8인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임을 설명하지 않고 계산해봐. 설명해봐.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다라는 거를 쓰지 말고. 자, 내가 저쪽으로 몇 걸음 걷는지 잘 봐봐.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맞죠? 자, 빼기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뒤로 돌았습니다. 자, 몇 걸음이냐? 뒤로 3걸음. 몇 걸음 왔어요? 8걸음 왔죠.
마이너스라는 개념, 음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렇게도 많이 그렸던 수직선 있죠. 수직선에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처럼 인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양이나 크기들의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서 취급합니다. 스칼라는.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일반 사칙연산 그대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스칼라는. 벡터는 이 방향성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수열로 취급해요. 고등학교 수학 지금 하고 있죠, 다들? 수열 배웠어. 수열. 언제 나오냐, 그게? 수원에 나오냐? 공수투에 나오나? 그 수열은 수열로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수열의 합, 차, 곱, 스칼라 곱, 벡터 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말 그대로 벡터는 일종의 수열로서 취급을 해야 돼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는 벡터의 합, 차, 내적, 외적이 별도로의 계산이 존재합니다. 벡터 합, 벡터 차, 벡터 곱이 내적이냐 외적이냐. 대표적으로 이 벡터의 합과 차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법을 쓰는 거예요. 원래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알짜임 구하기.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임을 구하는 게 벡터 합인 거예요. 왜? 힘이 벡터니까요. 그러면 내적과 외적은 나중에 배우겠죠? 참고로 내적이 1의 양을 구하는 거고 외적이 전자기력, 우리 플레밍 법칙 구하는 게 외적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쓰는 방향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것들을 별도로 배웠던 게 중등 과정에서 사실은 외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중3에 우리 중등 과정에서 1의 양을 구할 때는 그냥 내적이었던 거고 내적이기 때문에 수직일 때 0이었던 거예요. 외적이었기 때문에 수직일 때 최대값이었던 거예요. 그런 독자적인 계산법을 따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배울 벡터량은 S벡터인 변위와 V벡터인 속도 그리고 A벡터인 가속도가 있습니다. 요 셋은 벡터니까 벡터로서의 연산법을 뭐 한다? 따로 배워야 한다. 오케이? 알짜임 구하기 합력은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F는 MA 설명하면서 합력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뉴턴 법칙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요 개념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거리와 변이, S와 S벡터. 이동 거리는 내가 존재한 위치들을 모두 다 이어낸 선의 총 길이입니다.
방향이라고도 안 했고 직선이라고도 안 했어요. 내가 있었던 점들을 이은 선의 길이. 그 말은 뭐다? 선생님이 지금 오늘 이제 수업한다고 칠판 앞을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이동 거리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다? 커지고 있겠죠. 변이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살짝 가르쳐 줄 걸 했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처음 있던 위치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위치까지의 최단 직선 경로의 크기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잠깐 합과 차만 간단하게 평행사변형법을 설명하자면 얘가 벡터 A라고 하고 얘가 벡터 B라면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A와 B를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뭐를 그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이 뭐가 된다? 벡터가 되는 거야. 이게 A 벡터와 B 벡터가 돼.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벡터는 평행이동해서 합동이 되면 같은 벡터예요. 그런데 그러면 차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우리는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느냐? A 벡터 플러스의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봐봐. 마이너스 B 벡터는 무슨 뜻인데? B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B 벡터면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즉 A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는 요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요 벡터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지?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인데 사실 얘는 어디서 어디로? 요거 있기도 하죠. B 끝에서 A 끝으로. 그지? 이 둘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아십니까? 갑자기 동화 이야기 헨젤과 그레텔. 알아?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무꾼이 늦게서야 결혼해서 아이 둘을 얻었는데 그 이제 오빠가 헨젤이고 여동생이 그레텔입니다. 근데 그레텔이 태어날 즈음에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하는 바람에 그레텔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나무꾼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나무꾼은 어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애들 보는 게 정말 싫어. 일만 많잖아, 시끄럽고. 그래서 애들을 저 깊숙한 숲에다가 버리고 올 생각을 해. 근데 요거 봐봐. 여기 이렇게 숲이 있잖아. 헨젤과 그레텔의 집은 그 숲의 입구에 통나무집이 있는데 갖다 버릴 장소는 여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따다다다닥 직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애들이 길을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어떻게 가야 된다? 꼬불꼬불 빙빙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이동거리는 내가 방금 끈 이 주황색 선의 전체 길이가 뭐가 된다? 이 길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를 잠깐 볼게요. 얘를 만약에 이런 좌표로 생각할 때 얘가 뭐가 되죠? 처음 위치 x0 벡터지. 얘가 뭐가 되지? 나중 위치 x 벡터잖아. 그러면은 x-x0는 어떻게 간다? x0에서 x 쪽으로 가는 최단 직선 경로가 되겠죠. 즉, 요 점에서 이 점을 잇는 이 직선 경로가 바로 뭐? 변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실제 사례로 요거를 이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실제 값입니다. 선생님이 측정해 봤어요.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자, 여기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요. 선생님 집 아파트에서 서쪽으로 약 800m를 가면 원래 선생님이 일하는 센텀 다원 큰나래 학원이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우리 큰나래 학원 센텀점이에요. 우리 집에서 딱 800m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 큰나래 학원 다원 큰나래에서 수직으로 꺾어서 600m 남쪽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신세계백화점이 나와. 아니다. 롯데백화점까지 가자. 롯데백화점 센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백화점 주차하기 귀찮다고 우리 선생님이 원래 일하는 센텀 우리 큰나래 학원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롯데백화점에 갔다면 내가 움직인 이동거리는 몇 미터? 1400m가 되겠지. 변이의 크기는 요거겠죠. 요거의 크기라 그랬으니까 방향을 생략하고 뭐만? 길이만 재면 되지. 얼마? 피타고라스를 적용하면 1km가 나오겠지. 킬로미터.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게 이동 거리와 변이에 대한 개념이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이동 거리와 변위의 크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누가 더 크다? 크거나 같게 되죠. 언제가 같을 때가 되는데? 그치? 이동한 경로가 직선이고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때만 같아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했는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다 내자. 어떤 호수공원이 있는데 한 바퀴를 돌면 딱 100m의 길이에요. 연못이 있는 공원에 한 바퀴 도는데 100m 각을 딱 완벽하게 원형입니다. 세 바퀴를 돌아요. 이동 거리는 몇 미터가 되죠? 300m가 되고 변위의 크기는 얼마? 0이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나갑니다. 세 바퀴 대신에 1.5바퀴를 뛰었어요. 한 바퀴 반만 할게요. 이동 거리는 150m. 변위의 크기는 50? 땡! 그렇지. 한 명은 틀려줘야죠.
50 땡. 좌절하거나 상심하거나 하지 마라. 내가 이 문제를 이때까지 10년, 큰날에 하고는 10년 동안 약 800명의 학생에게 냈는데, 정답률이 5%가 안 된다. 땡. 땡. 두둥 정답 공개. 지름 8분의 100.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네가 말한 50m는 요거. 저는 1.25로 봤어요. 이게 이제 1.25가 되면 그렇지. 그래도 틀렸죠. 8분의 50 루트 2. 알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 개념을 다룰 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자, 이거 간단하게 메모 필기하고 계속 이어갈게요. 봐봐. 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스칼라를 스칼라로 나누면 스칼라죠. 얘는 어차피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순수한 빠르기만을 나오는 거고. 변위는 방향이 존재하잖아. 그런데 스칼라로 나누는 건 숫자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벡터의 배수기 때문에 방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같게 나오겠지. 자, 문제는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변수 자체의 변화량의 개념, 델타가 포함이 되죠. 우리 수업 몇 시간짜리죠? 2시간짜리잖아. 왜? 3시부터 5시니까. 5시, 그러니까 17시 빼기 15시니까 2시간이 맞죠. 즉, 시간이라는 개념은 개념 안에 변화량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동 거리가 됐든 변위가 됐든 얘네들 역시 기본 개념이 뭐다? 변화량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데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 모양 있잖아. 이 꼬라지. 이 꼬라지. 얘가 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희들이 알만한 거로 설명해 줄게. 이걸 뭐라 그러죠? y는 ax 플러스 b. 1참수식이죠. 1참수에서 a를 뭐라 그래요? 기울기라 그러죠. 어떻게 구하는데? 얘를 기울기라 그러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 기울기를 이야기하죠. 세로축에 y, 가로축에 x를 놓고. 그치? 그 말은
요 개념 자체가 가로축에 시간 t를 놓고 세로축에 위치, 결국은 변이, 원점으로부터의 변이가 위치잖아. S벡터를 놓는다고 치면 그 기울기 값이 뭐가 된다? 속력 혹은 속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운동을 하나 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6초, 여기가 8초, 여기가 6m, 최고점이 10m예요. 0에서 8초까지 이동거리는 몇 미터고 변이 벡터의 크기는 몇 미터죠? 각각? 10m, 6m야. 이동거리는? 얼마? 이거 지금 직선상에서 움직였다고 친다면 직선상에서 철수의 위치를 그린 그래프라고 치고 이동거리는 봐봐. 그렇지. 10m 갔다가 4m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14m가 되고 변이는 그렇지. 6m가 되죠. 따라서 어떻게? 속력은 4분의 7m/s. 속도의 크기는 4분의 3m/s가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값 4분의 3은 실제로 뭐냐면 여기서 요 기울기가 속도 벡터의 크기인 거야. 왜? 8분의 6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쟤를 찾으려면. 어떻게? 이게 지금 세로축이 위치죠. 우리 중학교 때 보통 이거 중3 때 이거 그리는 거를 시험 치면 세로축에 거리돼 있습니다. 얘가 위치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돌아오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 이동거리는 이렇게 감소할 수 있나요? 이동거리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위치가 아니라 거리 S 그래프가 되려면 여기서 어떻게 됐을 거다?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겠죠. 맞지? 올라갈 것이고 이때의 Y축 값이 얼마? 14m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이 직선 거리가 속력값 V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개념에서 평균과 순간에 대한 개념. 이거는 속력이나 속도 둘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설명을 할게요. 평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각 개별 목록의 그 변수의 값이 일정하지 않을 때, 걔네들이 다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같은 총합을 만들 수 있는 변수값을 평균이라 그러잖아. 그냥 이런 거죠. 이번 시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다. 무슨 뜻이죠? 평균 점수가 몇 점이다.
내가 각 과목이 점수가 플러스 점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대략 평균이 93점이다. 내가 전 과목을 다 93점을 받았을 때 받은 총점만큼 나는 점수를 받았다인 거잖아. 대충 난 93점 정도 쳤다. 맞지? 그러면 빠르기의 평균은 무슨 소리다? 총 시간분의 총 거리가 되는 거지. 맞지? 전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가 평균이 되는데 그 말은 결국 총이라는 전체 구간을 내가 결정을 한 거잖아. 그럼 구간 설정을 바꾼다면 결국 구간 T에 대한 구간 S가 되겠지. 그지? 구간 T에 대한 구간 S가 되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 한번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A라는 물체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A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B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자고. 요거도 뒤로 빼자. 근데 딱 여기까지만 구간을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A와 B의 전체 평균 속도는 어때? 평균 속력 혹은 평균 속도는 같겠죠. 얼마로? 결국 요 점에서 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구간을 좀 나눠보죠. 이 시간 구간을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나눠보자면 1번 구간은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A가 빠르지. 1번 구간에서 A는 결국 이 점에서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A의 빠르기였잖아. B는 요 점까지를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B의 빠르니까 확실히 1번 구간은 A가 빨랐죠. 2번 구간에서는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B가 빠르. 2번 구간에서는 이 시간 동안 이만큼을 움직여낸 B의 평균 속력이 더 빠르고 A는 이 시간 동안 요만큼만 움직였으니까 이 평균 빠르기만 가지고 움직인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지금 그래프를 계속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있죠? 평균이라고 하는 이 값은 구간 양 끝의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잖아. 맞지? 애시당초 속력, 속도 구조 자체가 뭐다? 기울기잖아요. 거리시간 그래프, 위치시간 그래프의 기울기잖아. 근데 평균값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순간은 어떻게 구할 건데? 예를 들어 이 그래프의 A만 좀 잘라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봐봐. 1초일 때, 3초일 때, 5초일 때 언제가 제일 빨라요? 1초인 순간, 3초인 순간, 5초인 순간. 1초일 때가 제일 빠르겠죠? 어떻게 1초일 때가 제일 빠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순간이라는 뜻이 뭐죠? 순간이란 뜻 자체가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이잖아. 그지? 그럼 1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어떻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느냐?
0.999999999 시작해서 1.00000000001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 맞지? 시간 간격을 매우 짧게 줄인다라는 뜻이고,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 2에서 미적으로 넘어가면 델타 t를 dt로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말은 1초인 직전 시간과 1초 직후 시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면 점이 두 개로 보이겠냐, 하나로 보이겠냐? 1초 바로 직전과 1초 바로 직후. 사실상 한 개잖아. 맞죠? 사실상 이 한 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 그래요? 접선이라 그러지.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3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5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각 순간에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벡터가 붙든 안 붙든 거리 변이와 속력 속도 관계에서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기에 숫자들을 이제 변수를 붙여가서 오늘 배우는 핵심 키워드를 만들 겁니다. 알겠지? 자, 일단 요거 필기. 이제 요 반대쪽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이라는 말은 뭐죠? 등속 운동하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고요.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이라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 즉 방향도 일정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세로축의 속도값, 가로축의 시간값을 이렇게 잡아주면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시간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때 요 변수값이 V벡터의 크기일 거 아니야. 속도의 크기. 이때 만약에 우리가 t초까지, 즉 델타 t를 잡아버리면 이 사각형의 넓이의 의미가 뭐가 되죠? 이 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V 델타 t가 되잖아. V 곱하기 델타 t. 뭐가 된다? 거리 혹은 변이의 크기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되는 거지. 봐봐. V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죠. 속력이든 속도든. 무슨 뜻이다? 1초라는 기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V죠. 맞지? 곱하기 델타 t는 단위가 세컨드가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핵심은 시간을 곱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곱하기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어떻게 다르죠?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는 무엇이 다르다? 맞아요. 아까 네가 말하려던 거. 2 곱하기 3은 2를 3번 반복해서 더한 거고 3 곱하기 2는 그렇지 3을 2번 반복해서 더한 거잖아. 즉 곱하기 t를 한다는 건 t초 동안 혹은 t 횟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라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뭐예요? 단위가 미터인 S가 되는 거지. 총 누적 거리인 거야. 이런 거예요. 봐봐. 4m/s를 3초 동안 움직이면 12m죠. 맞잖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면 1초에 4m 갈 수 있는 어떤 운동을 3초 동안 했다. 몇 번 반복했다. 그 다음 1초에도 4m. 그 다음 1초에도 4m를 간 거기 때문에 총 몇 미터? 12m 움직였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결국 이동거리라는 것은 시간에 정비례하네요. 맞지? 속력이 일정할 때 거리는 시간과 비례하잖아. 근데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로 그려진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정비례니까. 이때 기울기가 속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V가 일정하지 않아도 VT 그래프에서 V가 일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시간을 잡으면 그 시간의 내부 넓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뒤에 내접한 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근사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오차가 줄어들까? 이거 오차 줄이는 방법. 지금 여기 안 채워진 부분들 있잖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아니죠. 아주 시간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아까 표시한 거잖아. 요거 한 칸을 델타 t라고 할 때 이 델타 t의 값을 dt로 아주 짧은 극소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합을 그린다면 결국 이 밑넓이를 꽉 채울 수 있겠지. 결국 이 밑넓이가 뭐가 된다? 델타 S 변이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V 그래프의 밑넓이가 거리, 변이,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요거 이해가 돼야 우리는 가속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 자, 요것도 빨리 정리, 필기. 자, 가속도의 개념을 할 건데 가속도 관련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 4가지가 나오는데 최소 과정이 이 공식 4개를 외우는 거.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과정은 이거 유도하는 과정 전체를 외우고 그래프의 어떤 부분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화를 잘 해내잖아? 고등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 현역들 내가 물리 역학 문제 풀어주면 좌절합니다. 풀이식도 안 줬거든요. 그래프 그려놓고 끝냅니다. 그냥 문제를. 가능해. 진짜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그래프 그려놓고 숫자 몇 개 표시해놓고 하다가 요거 넓이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답 적고 끝내요. 그럼 풀이식이 어떻게 된다?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풀이식이 짧아진다는 것은 실수가 줄고 시간도 안 걸려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 선생 방금 내가 넘겨준 문제인데 답지를 외우고 있나 싶을 정도의 스피드로 너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좀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A. 가속도. 사실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야. 자, 가속도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입니다. 따지고 보면 방향이 변하는 것도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빠르기가만 변하는 게 가속도가 아니라 방향 변화도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되게 자주 보는 꼬라지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졸라 잘 나왔는데? 자주 보는 모양이죠. 무슨 뜻이다? 기울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결국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 가속도가 0보다 큰 거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거죠. 주의할 게 V가 음수일 때도 얘가 가속도가 양수인 거고 얘가 가속도가 음수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는 V벡터가 0보다 큰 범위, 여기는 V벡터가 0보다 작은 범위 해요. 알겠음?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결국 뭐냐면 이 가속도의 정의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직선이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직선이면 벡터를 떼도 되죠. 거리와 변이가 같을 거니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니까 결국 델타 V는 A 델타 T가 된다. 그지? 즉 A 델타 T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뭐다?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A 델타 T 자체에. 자, 델타 V라는 거는 원래 뭐다? V 빼기 V0. 나중에 속도에서 처음에 속도를 빼는 것이 델타 V잖아. 원래 델타의 뜻이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 델타 T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이 나온 겁니다.
VT식, 속력, 시간식, 시간에 따른 속력을 알게 해주는 식이다, 그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얘를 1차함수의 형태를 띠게 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되는데 이 꼬라지가 뭐와 같은 꼬라지다?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지? Y절편 V0 처음 속력이고 내가 T초까지의 델타 T를 잡아버리면 여기 값이 뭐가 된다? 나중 속도 V가 되겠지.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이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요걸 요렇게 보조선을 낚아주면 요거 전체 길이가 뭐예요? V잖아. 맞지? V는 자, 요 밑에 길이가 뭐죠? V0죠. 요 길이는 따지고 보면 V 빼기 V0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A 델타 T가 되지. 맞지? 그러니까 V는 V0 더하기 A 델타 T잖아. 맞는 식이죠, 이 식이. 자,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아까 뭐라 그랬다? 속도 그래프 밑넓이가 거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 밑넓이, 즉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가 된다? 거리 혹은 변이인 S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S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일단 요 밑에 사각형 넓이. 뭐 곱하기 뭐? 델타 T 곱하기 V0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V0 델타 T 더하기. 자, 요 위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진다? 밑변이 델타 T, 높이가 A 델타 T 삼각형이니까 절반. 정리하면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맞지? 요 밑에가 V0 델타 T고 여기가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인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게 S식. 두 번째 식인 ST식. 원래 세 번째 식은 어디서 구해지는 거냐면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해서 시간차항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세 번째 공식을 유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1번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한 뒤에 2번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1번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요 공식에서 어떻게 된다? 델타 t는 a분의 v-v0가 되잖아. 그죠? 쟤를 여기 대입하면 제곱이라서 대입하기가 싫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죠?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윗변과 아랫변을 합해서 높이를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S는 2분의 1에 V 플러스 V0 델타 T가 될 거고, 그지? 이 델타 T에 얘를 대입하면
는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의 v 마이너스 v0가 s가 될 거고. 그래서 분모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뭐 하자? 분모를 다 홀라당 넘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2as는 뭐가 남았다? 네, 합차 공식이죠. 이 나왔고 박스 3개 나왔습니다. 그지? 마지막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요 식에서 그냥 델타 t만 넘겨버리면 총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뭐가 되죠? 총시간분의 거리. 무슨 속력? 평균 속력이잖아. 뭐가 남았다? 요것만 남았죠. 2분의 v 플러스 v0가 뭐다? 평균 속력과 관련된 공식이 되지. 그리고 이 산술 평균값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평균 속력이 곱해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은 거죠. 맞지? 이렇게 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만 이거 쓸 수 있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일정하게 변했다가 어쩔 때는 일정했다가 그러면 이 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식을 쓸 수 있는 거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넓이 합이 넓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평균 속력이 되는 요 값 있잖아. 이건 내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평균 속력은 사실 2분의 t의 순간 속력입니다. 만약에 0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값은 2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기도 하다는 거야. 이런 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가속운동에서는. 그럼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새롭게 추가되는 A라는 개념에서도 속력의 기울기는 가속, 속도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의 밑넓이는 속도, 속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세 변수는 공통적으로 그 기준값이 시간인 거야. 맞죠? 그래서 기울기와 밑넓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 셋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순간 속력 이야기하면서 접선의 기울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지? 그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예요. 미분이에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 즉 도함수를 구한다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그래프 밑넓이 구한다고 구간을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그 넓이의 합이 속도의 근사값이다 하면서 접근해 갔잖아. 그걸 우리는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데 적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왜 미분적분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누가 만들었다? 뉴턴이 한 거예요. 뉴턴이라는 그 천재는
천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배웠고, 그러니까 점성학으로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별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고 천문을 배웠고,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학이 필요해서 물리학 공부를 했으며, 기존의 수학적 도구로 이 천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내서 그걸 풀 수 있게 만든 양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대학교 3학년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시골집에 데려갔을 때 완성해서 집에 가져온 거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 집에 갇혀 있었지만 뉴턴은 흑사병 때 집에 숨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뉴턴은 결국 캠브리지 대학교 자신의 무교 대학 교수로 바로 뽑힙니다. 수학과 교수라는 게 좀 그 물리학 과학 교수 아니면 수학 교수예요. 수학 교수.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나중에 발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필기. 이제 그래프 변환하는 거 가르쳐주고 실제 문제 몇 개 같이 풀고 해야 되니까 빨리 필기. 자, 봐봐. 일단 등속 직선 운동은 VT 그래프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VT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어쨌거나 이 넓이에서 S는 0보다 크고 이 넓이에선 S는 0보다 작잖아.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ST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어쨌거나 일정한 크기로 크거나 작았으니까 예선은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때 요 넓이 크기가 여기 델타 S가 되는 거예요. 요 세로축 길이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VT 그래프가 여기에 붙어버리면 여기면 ST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일정하게. 오케이? 시간은 같게 나옵니다. 자. 등 가속도 직선. 등가속도 직선은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인데 요거는 지금 A가 양수, 얘는 A가 음수. 여기서는 다시 A가 양수, 여기는 A가 음수죠. 그런데 봐봐. 여기는 V양수, 여기도 V양수. 맞지? 여기 두 개는 V가 둘 다 음수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거 생각해 보세요. 아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즉 A가 2차 항의 개수잖아요. 맞지? 2차 함수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서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A가 0보다 크면 이거예요. A가 음수면 이게 되지. 그런데 얘는 이렇게 잘랐을 때 S가 양수잖아. 문제는 S 부호는 V 부호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럼 얘는 둘 다 처음보다 S 그래프가 처음보다 나중에 올라가는데 얘는 아래로 블록에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간다. 얘는 S가 음수죠. 어쨌거나 둘 다. 즉 얘는 그래프 점들이 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신에 여기는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여기는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자, 문제. (2, 4, 6에 8에 10)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얘를 ST 그래프로 바꿔보세요. 아, 요거 숫자 적어줘야 되는구나.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오!